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거죠? 네. 네. 아니 와서 강의를 하라 그러고 얘기는 안 들으시고 두 번째는 또 각자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시다가 뭐 너무 소리가 크고 시끄러우니까 마이크 끄라 그러시고 그럼 이제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가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서 강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네. 작년에 제가 거의 석 달 동안에 174번을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석 달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해서 뭐 이제 너무 많은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좀 희소성을 위해서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성금자 그룹장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4월 1일날 강의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점심도 못 먹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고 굵게 핵심적인 부분으로 30분 이내에 시작을 하도록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박수 받았으니까 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부르라고 한 건 아니죠? 네?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저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잘 못해요. 자,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 주제가 뭐죠? 베니라이트. 베니라이트예요. 베니라이트 구매하신 분? 구매 안 하신 분? 구매 안 하신 분? 네, 괜찮아요. 크게 손 드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베니라이트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빛이에요. 그죠?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보통 공사를 할 때, 어떤 공사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죠? 기초.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가 얘기해버렸어요. 뭐를 제일 먼저 한다고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그죠? 중요한 거를 가장 먼저 하는 거. 중요한 거. 자, 그런데 이 빛이 현대인의 생활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결론이었습니다. 네, 결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창조물이 뭐죠? 빛이에요. 왜 빛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빛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빛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생명. 맞아요. 선생님, 다음번에는 제가 뭔가를 하나 꼭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빛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필수적으로 면역을 관리하려면 이 빛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여러분들 비타민 D의 합성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이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비타민 D의 합성 이외에도 생체의 모든 리듬을 조절해줘요. 예, 그리고 기분을 개선해줘요. 그죠? 여러분 저 보면 기분이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맞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마찬가지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우리의 생체 리듬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기분, 정신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포 활성화예요. 치유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갖다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빛 중에서 가장 많은 요소가 혹시 뭔지 아세요? 빛을 나눠보면 우리가 근적의 선, 그죠? 그리고 가시광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적의 선, 역시 또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죠. 이 중에서 근적의 선이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빛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70. 70. 네, 너무 많이 쓰셨어요. 50. 와, 선생님. 저번에 그 혈당 요정 2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제는 빛의 사자로 불러도 되겠어요. 자, 근적의 선은요, 우리 빛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50%. 자외선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외선 30. 5%만 차지하고 있어요. 아유, 5%. 죄송해요. 자외선이 만약에 5%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타 죽어요. 암에 걸리고. 자외선은 5%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40%는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가시광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1등 하셨죠? 그죠? 네, 대부분이 보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 맞추세요.
근적의 선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적의 선이 50%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근적의 선을 왜 50%나 넣었을까요? 예, 생체 에너지의 리듬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근적의 선인 거예요. 근적의 선. 자, 우리가 보통 통증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요, 통증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 딱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대부분 통증을 잠재워요. 뭘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약을 많이 쓰시죠. 진통제를 쓰시잖아요. 두 번째는 전기 자극을 많이 활용하세요. 고주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그 다음에 뭐를 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치료기를 쓰세요. 여러분들 원적외선도 마찬가지로 비치료기고 근적외선도 마찬가지로 비치료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빛에 대해서 노출을 최대한 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이렇게 생체 리듬이 교란되고, 두 번째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생기고, 세 번째는 면역력이 저하돼요. 자, 이분 누구시죠?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 잘 외워두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어때요? 너무 막 잘생기셨고, 그죠? 잘생기셨고, 그죠? 잘생기셨죠? 이거 찍어주세요. 나중에 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제 강의할 때 이렇게 쓰고 있다고. 자, 이분이 만약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빛을 너무나도 잘 받은 상태다 보니까 뚜렷하고 굉장히 선명하죠, 그죠? 박사님의 모습이.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 어떠세요? 이거는 찍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아시는 순간 제가 잘릴지도 몰라요. 자, 지금은 어떠시죠? 힘이 없어요. 왜? 이거는 뭐냐면 빛에 대한 노출이 감소가 될 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변해요. 기본적으로. 도대체 미토콘드리아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걸까? 이거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베니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바깥에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를 쐬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해를 쓸 때 해의 50%에 차지하는 근적의 선이 우리의 피부에 최소한 2cm에서 5cm 이상을 투과를 해서 치료와 면역을 책임진단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나요, 못하나요? 대부분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적외선, 적색선과 근적외선 영역만을 뽑아서 치료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적외선이 있고 근적외선이 있죠. 원적외선과 근적외선. 여러분 근적외선 치료기 많이 보셨어요? 베니라이트 보기 전에? 많이 보셨어요? 네, 원적외선은 많이 보셨죠? 왜 원적외선을 많이 보신지 아세요? 싸요. 네, 가격이 저렴하고 만들기가 쉬워요. 자, 원적외선의 영역은 우리가 빛이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3000 나노미터 이상을 차지하는 게 원적외선이에요. 이 원적외선은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게 0.2mm 몇 개 못 들어가요. 0.1mm, 0.2mm.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열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온열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적외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적외선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그죠? 2에서 5cm까지 투과를 해요. 이 근적외선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700에서부터 1400 마이크로미터까지 된 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2cm에서 5cm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근적외선 치료기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도 정확하게 미국에서는 잘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베니라이트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의 통증 치료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의 통증 치료 방식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빛치료예요. 빛치료. 왜 빛치료냐면, 빛치료는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를 재생시켜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미토콘드리아가 재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세포가 다 죽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활성화되고 신경이 활성화되고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서 우리의 몸의 근원적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졸립지 않으세요? 하기사 뭐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 졸리시면 뒤에 문제가 있으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광생물 조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생물 조절에서의 광생물은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하는 거고 세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 말이 어렵죠? 그죠?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룸 헬스케어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IQ가 160 이상 되시는 분들이시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갖다가 타고날 때부터 잘하신 분들이셔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사실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 다 필요 없고 그죠? 지금 여기 어려운 말들을 온 게 아니잖아요. 저를 찍으시는 거면은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제가 포즈를 한번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의 초상권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제 초상권이야 뭐 사장님들한테 이제 저한테 있겠습니까? 그죠? 네, 마음대로 찍으셔도 괜찮고요. 미토콘드리아는 결론은 뭐냐면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당뇨 올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에너지와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세포로 가요. 세포로. 정상적인 세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넣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죠? 예. 너무 장난 죽어. 저보고 죽어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모든 생명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활력이 있고 재생이 되어 있느냐가 우리 몸의 통증을 제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ATP라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세포에 공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세포의 대사를 조절해요. 영양소에 대한 필요할 때마다 세포에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영역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죠. 그죠? 안 좋아요. 제 소리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들 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이게 커지면 안 좋아요.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게 만드는데 이거를 제거해서 우리 세포를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을 진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전원이 다 돼서 꺼지잖아요. 그죠?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하면 돼요. 그죠? 충전.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핸드폰을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해서 세포에다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고장나면 그 핸드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죠? 그런 정말 큰일 나요. 그러면 세탁기에 넣으시는 분 안 계시죠? 어떻게 해요? 그냥 에너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비치료기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보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베니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주부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빨래도 하고 살림도 하고 반찬도 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우리 영감탱이가 집에 들어가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애들이 계속해서 와서 스트레스 주고 제대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활력이 넘치세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여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풀어야 돼. 술을 드세요? 술 드시고 춤추고 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소파에 누워요. 그죠? 소파에 누워. 왜냐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무기력감 때문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빵 하고 받잖아요. 외부의 충격적인 요인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워버려요. 누워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도 안 오고 아프고 회복은 안 되고. 그런데 그걸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약을 드세요. 그죠? 약을 드세요. 그러면 그 부분들의 내성이 생기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만한 통증이 왔었을 때 실제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베니라이트는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 진통물질 엔도르핀을 분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이건 아시니까. 또 염증, 이 사이카토닌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상처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진짜 논문에도 있는 건데 우리가 구강 상피세포가 실제적으로 이게 다쳤을 때 비치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치유 속도가 3배 정도가 더 빨라진다는 임상적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선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면의 질이 기본적으로 향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근적외선 치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적외선 치료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죠, 기존에? 기존에 여러분들 쓰시던 거 너무 좋으셨죠, 라파. 그죠? 라파 참 좋은 기구예요. 근데 얘가 라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빛에는 파장이라는 게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빛에는 기본적으로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파장이라는 기본적인 요인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근적외선이 몇에서부터 몇이라 그랬죠, 제가? 오! 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지금부터 온 힘을 다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논팽이 짓을 하면서 교육을 하겠어요? 그죠? 더 열심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00에서부터 1400까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피부 치료를 했던 그 LED 마스크 같은 경우는 몇을 쓰고 있을까요? 몇을? 제가 막 말을 막 너무 눈빛이, 아니 식사하시면 졸려야 되는데 이렇게 졸지 않고 계속 이렇게 노려보듯이 쳐다보시니까 제가 쫄아가지고 지금. 그죠? 예, 몇일까요 대부분이? 우리 피부 치료하는 게 6 몇? 맞아요 660에서 640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피부의 콜라겐층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대한 부분을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피부에 대한 부분에 재생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부분 라파는 어디까지 들어있냐면 660까지 들어있어요. 660. 자, 그러면 우리 빛치료기 같은 경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있어요. 뭐가 있죠? 파장에? 네, 파장에 어떤 파장이 더 들어있죠? 85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940이 들어있어요. 얘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갔었을 때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거 있죠? 머리에다 쓰고서 산소포화도 측정하는데, 그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기계가 300만 원이 넘어요. 치료 기능이 없고 산소포화도만 측정해요. 얘 같은 경우에 빛을 쏴가지고서 이 빛에 대한 반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측정하는데, 걔가 몇이냐면 840이에요. 840. 걔가 혈류까지 들어가요. 840은 우리 몸에 혈류까지 들어가서 혈류에 대한 부분에 문제 있는 거를 전부 다 재생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940이 들어있죠. 940은 근골격계까지 들어가요. 근골격계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원적에서는 몇 번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0.2mm에서 0.3mm.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근적외선 치료기들은 대부분이 660이니까 대부분의 피부부터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장 자체를 갖다가 3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뇌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라파도 굉장히 좋은데, 라파 같은 경우는 660까지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통증에 대한 부분들은 재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혈류라든가 아니면 뇌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가 굉장히 혁신적인, 왜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임성규 박사님한테. 호주에 있는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 통증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PBM, 우리 베니라이트, 우리 베니 LED의 가장 큰 특징은 940Hz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또 940 나노미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헤르츠가 조절이 돼요. 헤르츠가. 그죠? 500, 그 다음에 또 10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2.5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헤르츠마다 통증에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깊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40Hz에 940이 되다 보니까 뇌에 대한 부분의 청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뇌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알츠하이머가 오죠. 그죠? 베타. 여러분, 대단하세요, 진짜. 지적 수준이, 세상에. 앞에 나오셔서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혈액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 가서 많이 뭉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게 알츠하이머죠. 그죠? 근데 얘는 글림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전이 되고 쌓이는 것들을 제거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의 단계와 기능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가지에만 세팅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660, 그죠? 500Hz 거기에만 대부분이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는 파장과 헤르츠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그 몇 그룹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수험생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강남에서 처방을 받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ADHD에 대한 부분들. 요새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친구들, 그리고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40Hz에 되는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940 정도 되는 나노미터로 해서 요거를 한 일주일에 몇 번씩 쓰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만 원 받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그 부분에는 우리 베니라이트에는 이 기능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있어요. 그게 가장 차별점인 거예요. 이거를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뇌에 대한 부분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에서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500이랑 100을 통해서 100Hz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깨 통증과 이런 통증들이 해결이 되죠. 이런 어깨 통증의 근원적 부분들 중에 어깨 뼈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통증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없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깨 통증에 뼈에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근원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피부 상태 개선. 이거를 갖다가 사용해 보신 대부분의 분들 첫 번째 하시는 대부분의 표현이 뭐냐면 피부가 탱탱해졌대. 피부가 탱탱해졌다. 저보고 맨날 물어보세요. 피부가 왜 그렇게 좋냐고. 예, 저보고 왜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왜 좋은 것 같아요? 저 타고난 거예요. 저는 타고난 거예요. 이 타고난 거는 베니라이트도 이기질 못해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쓰잘데기한 문제이긴 해서. 자, 세 번째는 운동.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 상처라는 게 근육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내기 때문에 통증이 있잖아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얘를 쐬면 어떻게 돼요? 빠른 회복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수면 패턴 개선. 어르신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밤에 실제적으로 취침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이거를 사용하시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파수별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파수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00Hz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어디나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 얼굴에 바르고 이것도 비치니까 얼굴이 탈지 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걸 얼굴에 쓰셨다는 분을 제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네,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적외선이 투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투과가 됩니다. 너무 놀랍죠? 자외선 같은 경우는 400나노미터 이하거든요. 290에서 400나노. 이제부터 막 이상한 얘기하니까 졸리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400나노미터 이하만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몇이라고 그랬죠? 700에서부터 1400 사이니까 얘 자체는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른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50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햇빛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빛에만 쐬면은 이렇게 막 허물이 벗겨지고 얼룩덜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빛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일한 증상과 발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처음에 체킹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500이에요. 자, 500과 100Hz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500부터 설명드리면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켜요. 첫 번째. 두 번째, 콜라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처 치유에 대한 부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100은 그거보다 셀까요? 적을까요? 세요. 왜 센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딱 햇빛을 보면서 눈을 계속 500번을 까다가다가다가 그러면 이 햇빛이 셀까요? 덜 셀까요? 덜 세죠. 근데 얘 그렇게 보시면 돼요. 500번을 깜빡이는 거, 100번을 깜빡이는 거, 40번을 깜빡이는 거, 10번을 깜빡이는 거, 2.5를 깜빡이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의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빛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죠? 빛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마다 침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침투하겠죠. 그죠? 더 강하게 침투하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00Hz는 사실상은 500Hz보다 조금 더 통증이 심한 데다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증이 조금 더 심할 때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그래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40Hz에서부터 10Hz는 어디의 영역이냐면 뇌예요. 뇌의 영역인데, 자, 40Hz가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할 때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헤르츠와 똑같아요. 뇌파하고. 그러니까 40Hz를 갖다가 쏴주게 되면은 우리 집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 40Hz를 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근데 어떤 분이 수면이 안 된다고 10Hz가 아니라 40Hz에 놓고 30분을 쐬고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잠을 깨우는 거거든요. 40Hz는 여러분 집중력을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 아까 뇌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그 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알츠하이머 걸릴 때? 그렇죠. 그 성분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40Hz인 거예요. 그럼 40Hz는 어쩔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 아침을 깨울 때, 그죠?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면 좋을 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수면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간질적인 경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빛을 깜빡깜빡하고 파장이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게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두 가지 확인하라고 했죠.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 햇빛 알러지. 두 번째는 그 부분들의 잠재적 보유자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초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Hz. 이게 신경과학 연구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보통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잠에 빠지기 전에 헤르츠가 몇이냐면 10이에요. 1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가 좀 긴장이 많이 돼 있고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릴렉스한 어떤 이런 여유를 갖다가 갖고 싶고 이 부분에 묵상이라든가 아니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 10Hz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0Hz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흥분성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10Hz를 쓰고 와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용이 없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논문에는 1시간 정도를 사용을 하면 이 치매에 대한 부분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임성규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5분, 처음에 5분만 써봐라. 그죠? 5분만 써봐라. 그리고 시간을 늘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다 그래서 30분 쓰고 1시간 쓰고 2시간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5분은 사실 특별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을 찾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이 간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착용했을 때 약간의 발작 증세가 나는 거를 찾는데 대부분은 15분 정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15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이게 2.4Hz를 놓고서 눈에다가 쏘시는 분들 계셨어요. 안 됩니다. 근데 2.4는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세기 때문에 눈에다가 직접적으로 2.4를 쓸 경우에는 여러분들 망막에 대한 부분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4에 대한 부분들이 피부에 대해 상처 치유, 피부 이렇게 써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4는 우리 일반적인 피부의 상처 치유를 얘기하는 거지 얼굴을 갖다가 피부라고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2.4는 절대로 얼굴에 그냥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려면 몇에 놓고 쓰시라고요? 500에 놓고 쓰시면 돼요. 500. 그죠? 500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치료를 받으실 때 몇 분으로 세팅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15분으로 돼 있어요. 15분. 왜 15분일까요? 안전. 안전해요.
15분. 어딘 10분 돼 있어요. 거기는 왜 10분인 줄 아세요? 빨리 환자가 나가요.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10분으로 돼 있고 대부분은 15분까지는 대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15분 정도를 일단은 처음에는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부위를 30분 이상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라파보다 세요. 왜냐면 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 120도로 빛이 퍼져요. 얘는 20도로 직접적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깊이 침투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오래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에다가 바짝 붙이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가능한 그렇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빛이라는 부분은 열을 발생을 시켜요, 기본적으로. 근데 열이 발생이 됐었을 때 우리가 통풍이 되는 부분들이 없다면 이 부분들이 약간씩 울긋불긋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발화작용이라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약간 얼굴은 특히 약간의 통풍적 요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좀 이제 머리카락이 좀 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머리카락이 나기를 소망해서 이 부분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머리카락이 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머리에도 직접 붙이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모근에 대한 부분들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띄우는 게 좋아요. 무조건 조금 띄우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2cm 정도를 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인 거는 지금 다 설명을 드렸죠. 헤르츠에 대한 부분들,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들, 각 부위마다 사용하는 방법들. 무릎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절 통증이 있을 때는 띄워야 될까요? 붙여야 될까요? 붙여야 돼요. 몇 cm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2에서 5cm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렁뼈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붙이는 거예요. 통풍과 관계된 게 아니라 붙이는 대신에 30분 이내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뇌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 그래서 이게 머리에다가 바짝 붙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10Hz, 만약에 40Hz를 놨는데 머리에다 바짝 붙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를 드리냐면 거치대를 드렸죠. 거치대에서 보면은 얘를 갖다가 약간 45도 각도로 쪼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올렸을 때 빛의 돋보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거기가 쏘는 중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만약에 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40Hz에 놓고 머리 위에 정수리 부분을 맞추고 그리고 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염 있으신 분들 있죠. 비염 있으신 분들은 코가 이 부비동 쪽에 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얘를 띄운 상태에서 코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거치대를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 환경 의학이라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환경 의학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공기예요, 공기. 그죠? 두 번째가 물이에요, 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수기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빛이에요, 빛. 환경적인 요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자가면역 치료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빛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네, 심이 좋았더라. 저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심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처음이 좋았더라. 처음이 완벽했더라. 그죠? 그 부분이 완벽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이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부분들 중에서 현지에서 응축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거를 처음 상태 비슷하게 해서 자가 면역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환경의학의 3원소 부분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